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마켓컬리의 협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배송 인프라 없는 네이버가 신선식품 배송의 강자 마켓컬리를 품게 된 전략적 배경과 이것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한때 소셜커머스의 강자였던 티몬과 위메프의 몰락입니다. 2010년대 초반 티몬과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지만 쿠팡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죠. 결국 2024년 두 회사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두 가지 현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둘째, 오픈마켓 모델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를요. 무자본으로 판매자를 모으는 오픈마켓은 진입은 쉬웠지만 과도한 마케팅비와 만성 적자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며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성장 여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양대 산맥인 쿠팡과 네이버의 상반된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은 아마존식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여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로 보유하고 자체 배송망으로 빠르게 배송하는 직매입 로켓 배송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주문 마감 시간에 따라 당일이나 이길 새벽까지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 서비스는 쿠팡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이를 위해 쿠팡은 전국의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물류 인프라에 누적 9조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공격적 투자로 2021년까지 쿠팡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대가로 탄탄한 고객 충성도를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는 온라인 쇼핑 카드 결제액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차지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했습니다. 쿠팡의 최대 강점은 배송 속도와 서비스 품질에서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자체 재고를 통한 상품 신뢰성과 재고 예전 통제력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자체 재고를 갖지 않는 플랫폼 모델을 고수해왔습니다. 수백만 소상공인과 업체들이 입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네이버는 검색 포탈과 쇼핑 서비스를 연계해 거대한 트래픽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네이버는 수수료 3에서 5%의 중개수익만 취할 뿐 물류나 재고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상품군을 제공하는 국내 1위 오픈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엠페이 결제, 라이브 커머스, 리뷰 검색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고 최근에는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접목하여 쇼핑 검색 고도화, 개인화 추천 등 AI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쿠팡은 물류 기업,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 대비됩니다. 마켓컬리는 1983년생 김슬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김 대표는 민족사관고를 졸업하고 미국 웰즐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골드만삭스, 맥킨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 등에서 글로벌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4년 한국에 돌아와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하는 더파머스를 창업했고 이것이 마켓컬리의 전신이 됩니다. 김슬아 대표는 불과 창업 수년 만에 국내에 없던 샛별 배송 서비스를 안착시키며 마켓컬리를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켓컬리는 초창기에 서울 20에서 40대 고소득층, 특히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품질 좋은 프리미엄 식재료와 간편식을 선별하여 판매하고 가격보다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 소비자를 공략했죠. 마켓컬리를 유명하게 만든 샛별 배송은 전날 밤 주문하면 이튿날 새벽 문 앞에 배송해주는 혁신적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컬리는 냉장 냉동 설비를 갖춘 자체 물류센터와 심야 배송망을 구축했습니다. 2021년에는 경기도 김포에 82,644제곱미터 약 2.5만 평 규모로 국내 최대급 신선식품 물류센터를 개설하여 상온 냉장 냉동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했죠. 이 김포센터 하나의 면적이 기존 운영 중이던 4개 센터 총합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마켓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언택트 소비붐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말 기업 가치가 무려 4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 에쿼티 파트너스가 2,5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가 오르고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적자를 내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컬리는 2022년 상장 추진이 무산된 이후 기업 가치가 4천억 원대로 최고치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2년 영업손실 약 2,232억 원, 2023년에는 영업손실 1,4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들어 컬리는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로 손실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3년 EBITDA 흑자를 달성하며 2024년에는 연간 흑자 전환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는 2023년부터 별도의 쇼핑앱 출시와 AI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커머스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2023년 3월 네이버는 전용 쇼핑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을 발표했고, 이 앱은 네이버의 멤버십과 연동해 하이퍼클로바엑스 등 AI 기술을 적용한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배송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2024년부터 네이버 도착 보장을 N배송으로 리브랜딩하며 오늘 도착, 내일 도착 지정일 배송 등 세분화된 배송 옵션을 출시했고, 새벽 배송, 즉시 배송까지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약점은 바로 자체 물류망의 부재였습니다. 쿠팡이 로켓프레시로 식품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신선식품 카테고리에서 경쟁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네이버는 마켓컬리와의 제휴를 추진하게 됩니다. 네이버와 마켓컬리의 협업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휴를 넘어 여러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상품 포트폴리오의 강화입니다. 네이버 쇼핑은 이제 컬리의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포함하게 되면서 상품 카테고리가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은 그동안 네이버 쇼핑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컬리의 입점으로 이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했습니다. 둘째, 빠른 배송 서비스의 확장입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N배송이라는 빠른 배송 체계를 구축해왔지만 신선식품에 특화된 새벽 배송은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컬리의 물류망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물류, 투자 없이도 최고 수준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AI 추천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네이버의 AI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식품 분야의 구매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컬리의 수백만 건에 달하는 신선식품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면 네이버는 AI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입니다. 그동안 쿠팡이 로켓프레시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신선식품 분야에서 이제 네이버도 컬리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켓컬리 역시 이번 제휴를 통해 여러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이득은 매출 증대입니다. 네이버의 막강한 트래픽과 사용자 기반을 활용하여 컬리는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컬리 앱은 주로 수도권의 30에서 40대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전 연령대 전국 지역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트래픽을 확보함으로써 광고비 절감과 회원 확보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무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이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컬리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루트를 확보하게 되어 재무 구조가 더욱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IPO 제도 전에도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넷째,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AI 기술이나 클라우드, 핀테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컬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커머스 생태계를 확장해왔습니다. 2020년 말에는 신세계그룹과 지분 맞교환을 통해 이마트 지분 2.96%,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6.85%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해 CJ대한통운 지분 7.85%를 약 3천억 원에 취득했고 2021년에는 카페24 지분 15%를 투자해 중소 쇼핑몰 사업자 생태계를 흡수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이커머스 협업 전략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은 파트너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검색, 결제, AI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물류나 특정 카테고리는 전문 기업과 제휴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의 이러한 전략은 쿠팡의 단독 드라이브 전략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쿠팡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추구한다면 네이버는 파트너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마켓컬리를 품은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카테고리 확장이 아닙니다. 자사의 AI 기술과 컬리의 신선식품,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AI 커머스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입니다. 과연 네이버와 컬리 협업이 쿠팡과의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의 단독 드라이브에 맞서는 네이버의 연합전선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AI 커머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